지난번에 저희가 명세금 출간 기념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한번 배워보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감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날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때는 음악이나 영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매개체로 해서 많이 쓰는데 사실 동영상에 그걸 보여드리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날 준비했었는데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바람에 많이 날라갔고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레미제라블을 사실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25주년 그 뮤지컬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많이 찾아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왕에 한번 이제 서로 뵙고 같이 보고 잘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깊이 못한 정말 보고 나서 느낌 같은 것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많이는 못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참 좋은 토요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 레미제라블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지금 레미제라블이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있고 다시 재조명받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19세기 프랑스의 모습이 지금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이제 장발장이 이제 빵을 훔치고 그 죄로 이제 복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역행이 많았죠. 복역 여기서는 뭐 이제 강간하는 걸로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보지만 당시에 이제 지중해 배에 선원으로 많이 보내서 일시에 이렇게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노역형을 많이 이렇게 치르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민중이 어떻게 보면 소위 그 프랑스의 지금 현재 큰 가치라고 하는 자유, 평등, 박애 그런 어떤 기치를 걸고 민중이 사실 참 피를 많이 흘렸지만 또 굉장히 많이 좌절하죠. 그리고 다시 왕정이 복구되고 또 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이제 한 100년 가까이 혁명과 복구, 왕정의 복구가 여전히 100년 정도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런 당시 19세기 민중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에 근접해 있으니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장발장 같은 그런 신흥 부호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중의 삶은 크게 변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신분이 그야말로 정말 공장 노동을 해서 창조를 전락해버리는 판틴의 모습.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이 레미제라블이 이제 지금 이게 오토 아레나라고 영국에 있는 런던에서 이제 상영을 한 건데 공연을 한 건데요. 원래는 이제 85년인가요? 원래 이 레미제라블이 이제 프랑스에서 초연된 공연이었는데 이 뒤에 나옵니다. 영국에 미션 션버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제작자가 찾은 거죠. 아 이게 흥행이구나. 그래서 영국으로 가져가서 그 영국에 있는 버비컨 극장에서 초연을 한 게 아마 1985년쯤 될 거예요. 근데 이게 25주년 공연이니까 아마 2010년경에 아마 공연을 한 것 같은데 오토 아레나에서. 이 오토 아레나는 사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음악에서 소개한 레드제플린 컴백 공연도 여기서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음향이 제일 좋거든요. 웸블리 스테디움은 아주 굉장히 크니까 많이 모이는 건 하지만 이제 단독 공연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 이 오토 아레나에서
사실 이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의 핵심적인 테마죠. 브레이킹. 그러니까 글쎄요. 그는 정보, 두려워. 저는 늙었으니 저를 데려가시고 그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사실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해서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사실 그렇게 부정공이 그거보다 사실 동양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성하고 잘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한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성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알겠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치잖아요. 인이 있고요. 의가 있고요. 네, 예가 있고요. 지가 있고요. 이 네 가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신성을 이제 이렇게 사단. 이는 이게 치는 짓이 우리라고 합니다. 의가 수호지신. 얘가 사양되신. 사양되신. 그리고 지가 이제 신이신죠.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거는 사실 서양 철학에서도 명확하게 데피니션 하기가 어려운 사실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결국 그래도 이제 쉰들러스 리스트에도 말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측은지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인류의 힘하다는 거죠. 사실 이 영화에서도 이 레미제라블에서도 그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에서 그 반지에 새겨준 말이 그거예요. 한 사람은 구하면 세 사람은 구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최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세 사람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를 잘하셨거든요. 제 생각에 그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레미제라블에서도 주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저 치러지시 자기를 베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장가에 한 사람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사함을 준 거예요. 자별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그 죄의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을 지배하면서 보면 가장 핵심이 이 신의식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앞서 있는 것은 결국은 인이라는 것, 인, 자비.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장관이라면 결국 또 다른 사람을 내줍니다. 판틴이라는 한 사람을 구해냅니다. 코제트를 구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마리우스를 위해서 브레인 홈이라는 걸 불러요. 결국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가능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쉰들러 리스트에서도 마지막 장면에서 오스카 쉰들러가 그러니까 오열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 자기가 살려낸 1,1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차근대 팔았을 때 10명을 더 살릴 수 있어요. 1,1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한분 한 분도 사실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제가 저기서 좀 내놓긴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귀하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너무 외면하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선배 세대가 후배에 대한 사랑 나는 늙어 이 젊은이들 지금 정보 내가 소년이 두려워해 그 나를 해 마지막 장면 선배를 배려하면서 이렇게 빠져주는 짓 세대 간의 배려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마저도 지금 사실 희미해져 답답하게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 이름이 맥킨토시 제작자입니다. 그 원데이몽이 사실은 정말 이 곡 하나에 정말 이 레미제라블의 캐릭터가 음축이 다 보여주죠. 사실 이 웃기는 분위기지만 이 여관 부부의 캐릭터가 상당히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러스 리스트도 사실 여관 초반에 보면 어스카 신들러가 그야말로 탈수 비즈니스를 사업가 이런 어떤 혼란한 상황을 겪었던 요즘 군대에서 쓸 맹비를 만들었어요. 사실 전쟁이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특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전청과 서로 전에 내가 했던 사업은 다 망한데 지금 날 크게 보는 왜 그래? 당신은 그럼 행운이 없었느냐? 아니, 그때는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관 부분하시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는 도움하는 거죠. 사실 그런 탐스러운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다수의 모습이에요. 렌지아, 짱발장이나 이런 판티나 마리우스 같은 인물은 극소수예요. 여관 부부 같은 모습이 일반인의 모습이에요. 신들러 리스트. 내 오스카 신들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런데 비관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죠. 오스카 신들러에게는 이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도와준 조력자 스털리스, 또 뱅킹스리, 또 간디 역할을 했습니다. 그를 도와준 조력자 스털리스, 그를 거기서 사람이 바뀌면서 정말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영화에서도 이 레미제라블에서도 정말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예요. 후회가 아니에요. 난 무슨 하는 거죠. 과연 예전에 죄를 짓고 10주년을 목격했던 정말장이냐? 아니면 새로 다시 태어난 지금 현재의 장말장. 장말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생각보다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평등의 가장 기본 개념이구나. 자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를 한번 지은 사람은 끝까지 그 난이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분이 있어요. 죄인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귀하게 자랄 수밖에 없고 평생 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뒤집은 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인간이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마치 기독교에서 예수가 부활하듯이. 그래서 인류의 죄를 사하듯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십자가고 그게 그런 의미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정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개념이고 결국 그 평등의 개념이 지금의 프랑스의 그 당시에 우리가 공화정을 나왔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기초가 아니었을까. 그 신들러 리스트에는 그러니까 색깔이 3번 나오죠. 3번. 한 번은 어린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수용소를 끌어가는 장면에서 그 어린아이가 오는 빨간색 옷을 입는 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수확하는 시체를 수확하는 장면에서 시체가 쌓여있는데 이제 끌고 가죠. 신들러 리스트, 그러니까 오스카 신들러의 눈에 그 아이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 그 유태인들의 전통 집회에서 사용하는 촛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현재 그 당시에 이제 생존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시작하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젊었을 때는 안 보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각인이 돼요. 분명히 그 다른 같은 작품입니다. 사실 이제 그 영화 보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로봇 테라피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 책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나 굉장히 젊었을 때 본 책인데 또 30대에 보는 느낌, 40대에 보는 느낌
달라요. 영화도 노래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트로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트로트를 별로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가 주전자인데 우리 아버지 특집 선창하고 산유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선창이라는 건 좋다기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연세가 되셔서 물리적인 시공을 초월해서 공감을 하나. 나도 언젠가 그럴 거라고 했어요. 세대 간의 효과. 그러니까 세대 간의 큰이 돼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폴 맥카트니가 아버지도 좋아했을 거고 할아버지도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걔네는 그러니까 바 같은 데 가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주 상대가 많이 가요. 와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같이 노래 듣고.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성창 들어야 되고, 나는 비틀스 들어야 되고, 우리 딸은 뭐 샤이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샤이니도 소녀시대도 뭐든 열심히 듣습니다. 나중에 뒤떨어지지 않게. 가사 배우고. 아니, 그 즐거움이죠, 사실은.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런 문화적인 단절도 커요. 교류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면이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문화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그 주인공 여자 교수의 여교수의 심리를 남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어머니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일부 이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겠죠.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인 어떤 특정 인물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다는 힘든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우스가 불렀던 엠프티 체어스라는 테이블을 볼 때 그 감정에 굉장히 많이 몰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정서를 많이 느낀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부분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동기에 대해서 사실 남자 입장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라는 같은 감정을 보는 관점으로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말 인류가 풀지 못할 숙제라고 봐야죠. 절대 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네, 이성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은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인상적인 부분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캐릭터. 엠제라고는 정말 모든 캐릭터가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함축적으로 하는 게 그 원데이 모먼트거든요. 각자의 하루가 그 중요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결국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저 역사 속에 그냥 우리가 점처럼 이렇게 찍혀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개개인의 삶이 소중하고 행복해야 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반전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지금의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하나의 가치관이 굉장히 획일적인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자베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베르 같은 경우는 굉장한 확신과 신념의 차이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회를 지탱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봐죠. 예를 들면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텐데 뭐라고 단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사랑역이었는데 벽안의 외국인이 껌을 파는 할머니한테 2,000원을 받는데 그 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나치잖아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뭐라고
잡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동양을 하는 모습이어서 하기보다 우리의 저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단순화한다면.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에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거의 사람을 왜 화평으로 죽으면서 외국인들 있었어요. 너무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정말 많아요. 기차에 가요. 근데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원짜리 하나씩 얻어 있었는데 대부분 말려요. 실제로 가난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직업적인 구걸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그 외연을 확대해 본다면 과연 복지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봐줄 수 없다면 국가 권력이 얼마만큼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돌봐줄 수 있을까? 자베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신념은.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신념에 대한 문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얘기가 다 맞다고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사회에 극빈층, 국어를 해서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을 국가가 얼마만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국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보호해주기 시작하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장관영의 마지막에 하는 노래를 가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타인을 사랑할 때만 일어나 천국을 볼 수 있다. 옛날 80년 초에 상미 슈퍼스타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프로야구 초창기에. 얘네는 그냥 맨날 졌어요. 그냥 꼴찌 국밥이었어요. 20몇 연패나 됐어요. 근데 이 팀이 그 팀에 정말 1승도 못하는 투수 얘기를 했어요. 그 영화에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이 박철순 같지 않다는 것이죠. 프로야구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가 1000명이라 치면 그 중에 한 명이 성동열이나 최동원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많아요. 프로야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삶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꿈이 있고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꼭 생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지만 가지는 게 좋겠다.